조선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정조, 그리고 그의 모든 개혁을 가로막고 심지어 정조 독살설의 배우로까지 지목되었던 남자 정조의 최악의 정적 심한지.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사이였다면, 역사 속 이야기들이 이 두 사람이 함께 연기한 한 편의 거대한 연극이었다면 어떨까요? 2009년 발견된 300통의 비밀 편지는 사실 우리가 아는 역사는 정조가 쓴 각본이었음을 알려줬습니다. 2009년 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낡은 편지 묶음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1796년부터 1800년까지 작성된 것으로 그 양은 무려 300첩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은 기이한 점이 있었는데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이 어디에도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편지길래 그랬던 걸까요? 역사학자들은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편지는 청동 혹은 청각이란 주소로 배달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삼청동에 살던 청송심씨, 바로 심한지의 집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그는 당대 노론 벽파의 영수로 임금이었던 정조와는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결정적인 증거는 편지를 보관한 봉투에서 나왔습니다. 심한지는 이 편지들을 그냥 보관한 것이 아니라 만천명월 주인홍이라는 도장이 찍힌 봉투에 고이 모아두었는데, 이것은 바로 정조가 스스로 지은 자신의 아호였습니다. 즉, 이 비밀 편지는 조선의 국왕 정조와 그의 최대 정적 심한지 두 사람 사이의 것이었습니다. 심한지는 그동안 각종 대중매체, 심지어 학계 일각에서까지 정조와 개혁 정치에 반대하는 걸림돌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정조 독살설에선 심한지가 내이원 제조를 겸직했기에 정조를 암살한 진범으로 의심하기도 했죠. 그렇기에 이 편지들은 학계를 통째로 뒤집어 엎을 만큼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편지 속 정조의 어투는 왕의 위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때로는 호탕하게 웃었고 때로는 신하들을 향해 거친 욕설을 쏟아냈죠. 이것은 결코 적대관계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편지를 통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조는 자신의 대척점에 있는 심한지를 통해 정치판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1797년 정조는 심한지에게 편지를 보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노론 벽파가 인사 문제에서 소론과 남인에 대해 지나치게 배격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것인데요. 그는 이것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며 같은 해 10월 30일 정적인 심한지를 인사를 담당하는 이조판서에 임명했습니다. 그러더니 인사 문제가 정조의 생각대로 진행되었는데 12월 21일 정조가 보낸 편지를 보면 모두들 이번 인사에 대해 감탄한다고 한다. 남인이 조금 불만이 있다는데 다음엔 그쪽 인사들을 배려해주면 될 것이다. 껄껄. 이라며 진짜로 한자로 음차에 가가라고 적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키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것만 보면 그냥 인사 문제에 대한 합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1797년 10월 5일과 6일 편지를 보면 단순히 대화를 나눈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긴밀하게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지방에선 정리국이란 제도를 악용해 백성을 수탈하는 비리가 만연했습니다. 10월 5일 정조는 먼저 심한지에게 편지를 보내 분노를 터뜨리는데요. 어떤 놈의 관리가 이처럼 공적인 일을 빙자해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가, 심히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6일 또 편지를 보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간밤에 잘 있었는가? 그 일은 경이 맞는 것이 낫다. 조만간 내가 차대를 열 생각이니 경이 곧바로 이 문제를 거론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가? 정조실록 10월 7일자 기사에는 정확히 이 각본대로 심한지가 정리국 비리 문제를 제기하고 정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호응하며 사태를 해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편지에 정치적 주요 현안 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측근에 대해 호로자식이라고 적고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 대해 젖비린내 나는 놈, 주둥아리를 놀린다 라고 욕을 쓰며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고, 어떤 편지에는 내가 화가 나서 이 편지를 쓰느라 오경이 지났다 라며 자신의 상태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건강 상태, 편지를 받는 심한지를 면박 주거나 격려하는 등 심한지를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신하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날은 정조의 최측근인 최재공이 상소를 올렸다가 반대파의 꼬투리가 잡히자 정조가 노신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라며 직접 나서서 최재공을 감싸준 적이 있는데요. 그날 밤 심한지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전혀 다른 속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재공의 상소는 확실히 잘못한 게 맞고 비판도 받지만 좌의정의 체면 때문에 내가 억지를 좀 썼다 라며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뒷담화를 최대의 정적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조는 편지를 통해 자신의 정적이자 신복인 심한지와 교류해 정보 수집, 동향 파악을 하며 전국을 주도했습니다.
정치판의 플레이어가 아니라 전체를 지배한 압도적인 정치 설계자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실록에는 전혀 실리지 않은 오직 정조 어찰첩에만 적힌 내용으로 통념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렇다고 심한지가 정조의 모든 지시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식의 충신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조는 편지 곳곳에 편지를 불태워 없애라고 지시했지만 그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죠. 300통에 가까운 편지를 단 하나도 없애지 않고 200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도록 소중히 보관하는 불충한 행보를 보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의 불충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더 진실에 가깝고 폭넓으며 사실적인 정조시대 정치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정조 암살설이나 노론에 대한 해석 역시 바뀔 수 있었으니 인간 이사만 빼면 모두가 행복한 게 아닐까 싶네요.